우리는 거제도에 살고 있는 40대 딩크 부부이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어느새 2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현재 거제조선소 업체에서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 조선소에는 수주량에 따라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공백이 한 번씩 발생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일이 없어 약 2달 정도 국가 교육을 받았다. 시간도 남고 심심하기도 해서 그때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여행을 좋아하는데 우리의 추억을 영상으로 만들면 재밌겠다. 나에게 취미생활이라고는 게임 정도 하는 게 전부였고 촬영과 편집에 1도 관심 없던 나는 그때부터 편집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들을 찾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정말 일상 기록용으로 갑장부부라는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다. 우리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다. 사실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딱히 콘텐츠를 정해놓고 시작한 게 아니라서 가장 많이 한다는 브이로그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 여행 위주의 콘텐츠를 하고 싶었지만 주 6일 근무를 하는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일요일 단 하루였다. 그나마 내세울 건 효주씨가 요리를 잘한다는 거였다. 요리해서 밥 먹는 브이로그도 해보고 거제도 맛집 소개도 하고 명절이나 여름휴가 극성수기에만 가능한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쇼츠도 만들어보며 2년간 아주 다양한 시도를 했다. 이번 영상은 현재 구독자 5,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여행 기록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한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도에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오스트리아, 체코 프라하 자유여행을 다녀왔다. 자유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 우리가 유럽 자유여행을 갈 수 있었던 건 든든한 천함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시 체코에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천함회사에서 직계가족 한 명에게 비행기 티켓을 지원해주는 복지 혜택이 있었다. 그 당시 대한항공 프라하 직항편 왕복 가격은 약 250만원 정도였다. 그리고 고민 없이 우리는 첫 인천공항, 첫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인천에서 프라하까지는 약 1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긴 비행 끝에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우리는 프라하 공항에 도착을 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천함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의 첫 유럽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프라하 하벨 국제공항을 빠져나왔고 약 2시간 차를 타고 숙소가 있는 체스케 부데요비체로 향했다. 이번 동유럽 여행은 6박 8일로 오게 되었는데 천안과 휴가가 맞지 않아 처음 3일만 함께 여행을 하고 나머지 3일은 프라하에서 우리끼리 자유여행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먼저 돌아보고 마지막에 프라하는 우리 둘이서 자유여행을 하기로 했다. 유럽에서 국제미아가 되는 건 아닌지 긴장되고 무서웠다. 체코 남부에 위치한 체스케 부데요비체 숙소에 도착했다. 배가 고파 짐만 던져놓고 바로 저녁 식사를 하러 나왔다. 총 4가지의 음식을 주문했다. 뭔지 모르겠다. 역시 모르겠다. 이건 타르타르라는 음식인데 생마늘을 빵에 문질러서 마늘향을 입힌 후 고기를 발라서 같이 먹는 음식이다. 음식은 별로였고 맥주 맛은 아주 기가 막혔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앞에 있는 광장으로 산책을 나갔다. 체코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첫날은 그렇게 마무리했다. 다음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조식을 먹고 약 3시간을 운전해 모차르트가 태어난 도시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향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중세시대에 지어졌다는 호헨 잘츠부르크 성이었다. 푸니쿨라라는 산악 트램을 타고 성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위에서 내려다본 잘츠부르크의 전경은 정말 예뻤다. 성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고 다시 푸니쿨라를 타고 내려왔다. 마지막으로 광장에서 마차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자물쇠 다리라고 불리는 유명한 마크르트 다리를 지나 도착한 곳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인 미라벨 궁전 정원이었다. 영화에서 아이들이 도레미송을 부르던 장소가 바로 여기였다. 미라벨 궁전은 모차르트가 공연했던 콘서트홀이라고 한다. 우리는 미라벨 정원까지 돌아본 후 점심을 먹고 오스트리아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할슈타트로 향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배경이 되었다는데 우리가 여행할 당시에는 아직 방영 전이라 나중에 알게 되었다. 충분히 배경이 되고도 남을 만한 동화 같은 말이었다. 할슈타트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중앙광장을 지나 호수를 향했다. 호수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투명하고 맑았고 호수를 포함한 마을 전체가 너무 아름다웠다. 다시 가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할슈타트였다.
다음날 우리는 오스트리아를 지나 독일로 넘어갔다. 미넨을 잠시 돌아보고 레겐스부르크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다. 그리스 아테네 신전을 모티브로 만들어낸 바랄라 신전이 있었다. 신전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 또한 무척 아름다웠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웅장한 바랄라 신전이었다. 레겐스부르크를 지나 체코에 들어왔고 까를로비 바리라는 온천 도시에 도착했다. 까를로비 바리 시내 호텔에 1박을 잡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구경하며 온천 마을까지 걸어갔다. 까를로비 바리 온천수 마을. 유튜버가 되고 있다네. 우리도 찍어야지 지금 앞으로 중에서. 마실 수 있는 온천수가 곳곳에 있었다. 마시지는 않았다. 까를로비 바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다양한 종류의 온천이다. 각각 다른 성분과 효능을 가진 온천들이 있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까를로비 바리 일정을 끝으로 천안 가족과의 여행은 끝이 났고 프라하 마마쉘터 호텔에 우리를 내려주고 체크인까지 해준 뒤 차로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오스트라바로 돌아갔다. 그렇게 단둘만 남겨진 우리는 체코 프라하를 3일 동안 여행하게 되었다. 다음날 본격적으로 프라하를 돌아보기 위해 호텔에서 나온 우리는 볼트 택시를 타고 프라하 국립박물관으로 이동했다. 내릴 때 볼트 기사님이 선물이라며 껌도 주셨다. 가장 먼저 체코의 수호신이 된 성 바칠라프 동상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갔는데 아쉽게도 휴관이었다. 외관 자체가 너무 예뻐 사진 찍기에 좋았다. 그리고 천문시계탑이 있는 구시가지 광장으로 향했다. 유럽은 정말 어딜 가나 광장이 다 있었던 것 같다. 구시가지 광장으로 가는 길에 하베시장이 나왔다. 다양한 소품이나 과일, 골동품 등이 있었다. 지인들 선물용으로 지퍼 라이터를 7개 정도 샀는데 누가 여기서 사갔다는 말만 듣고 실수를 하고 말았다. 출국날 심사를 마치고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탑승 30분 전에 갑자기 방송으로 내 이름이 불렸다. 자, 가방에 라이터 꺼내세요. 출국 30분을 남겨놓고 라이터 전부를 압수당했고 비행기에 다시 실을 수 없었던 우리의 수화물은 승무원이 기내로 가지고 탑승을 했다. 구시가지 광장에 도착하니 역시 많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다양한 볼거리도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한 곳을 바라보고 있길래 쳐다보니 프라하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천문시계탑이었다. 메시 정각에 12사도의 행렬이 나타나고 해골 인형이 종을 울린다. 현재까지 작동하는 천문시계 중 가장 오래된 시계라고 한다. 그리고 오늘의 점심은 버거킹에서 배를 채우고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 하나로 손꼽히는 까를교로 향했다. 까를교는 길이 516m, 폭 10m의 석조다리로 불타바 강을 가로지르며 프라하 성과 구시가지를 연결한 다리이다. 다리 위에는 30개의 바로크 양식 조각상이 줄지어 있는데 성인, 영웅, 애국자 등 다양한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8번째 조각상인 성 요한 네포무크상은 많은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 찾는 명소라고 한다. 너무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은 다리였다. 다리 위는 관광객들이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고 그림을 그리는 거리의 화가들과 중년의 악단들이 연주를 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마리오네트 인형극 같은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졌다. 그리고 다리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존 레논 백화를 만날 수 있다. 체코에는 뜨르들로라는 굴뚝빵이 아주 유명한데 긴 원통형에 가운데가 비어있어 굴뚝빵이라고도 부른다. 생크림이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일 등의 토핑을 넣어서 먹는다. 굴뚝빵은 개인적으로 체코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다. 굴뚝빵을 맛있게 먹고 우리는 프라하 성으로 올라갔다. 가는 길에 사신을 만나 죽을 고비도 넘기고 꽤 가파른 계단을 올라 마침내 프라하 성에 도착을 했다. 프라하 성 옆에는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프라하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마시며 힐링 타임을 가지고 마네킹 마냥 미동도 없는 근위병을 지나 프라하 성으로 입장했다. 프라하 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성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 체코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건축물로 대통령 관저와 성 비투스 대성당을 비롯해 다양한 건축물과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라하 성을 마지막으로 1일차 여행은 이렇게 끝이 났다. 오늘은 트램을 타보기로 했다. 호텔 바로 앞에는 트램 정류장이 있어 편하게 이동이 가능했다. 감성 넘치는 구형 트램이 도착했다. 오늘 여행은 바약탑을 시작으로 천천히 프라하를 한번 돌아보기로 했다. 해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 긴장이 된다. 구글 지도가 아주 잘 되어 있어 어려울 건 없지만 제대로 가는 게 맞는지 의심도 들고 긴장이 돼서 구글 지도를 계속 확인하는 편이다. 비록 영어를 잘 못하는 우리지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 방식대로 여행을 하는 자유여행의 묘미를 느끼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처남이 우리를 여기로 초대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우리는 유튜브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처럼 해외여행을 다니지도 않았을 것이다. 전통 방식인 배틀로 배를 짜는 상인을 지나 화약탑에 도착을 했다. 화약탑입니다. 화약탑. 화약탑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약탑은 프라하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나누는 문이자 탑이다. 186개의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꼭대기에서는 프라하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현재는 전망대로 이용되고 있으며 붉은 지붕이 특징인 구시가지와 현대적인 신시가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360도 파노라마로 내려다볼 수 있다. 17세기부터 화약 창고로 사용되면서 화약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현재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점심은 한식을 먹으러 왔다. 현지식이 질리거나 입맛에 맞지 않을 때 한식을 한 번씩 먹어주면 힘이 절로 난다. 식사를 마치고 오늘도 구시가지 광장을 찾았다. 체코의 종교 개혁가인 야누스 동상이 있고 바로크 양식의 성 니콜라스 성당도 있다. 천문시계가 있는 구시청사도 있으며 다양한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 건축박물관이라고도 불린다. 광장에는 체코의 국민 캐릭터 크르텍이 있었고 커다란 백곰도 있었다. 우리도 팁을 내고 크르텍과 사진을 찍었다. 참으로 볼거리가 많은 광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천문시계탑을 감상하고 광장을 빠져나왔다. 프라하는 낮에도 예쁘지만 야경이 더 예쁜 도시로 유명하다. 호텔로 돌아가 휴식을 하고 저녁에는 프라하의 야경을 보러 나가기로 했다. 다시 트램을 타고 프라하성 근처에 도착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왔다. 코젤 흑맥주와 감자칩, 체코식 족발, 꼴레뇨를 주문했다. 꼴레뇨는 오븐에 바삭하게 구워낸 족발 요리인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부드러운 식감인데 조금 짠 편이었다. 배불리 먹고 야경을 보기 위해 프라하성에 올라왔다. 아직 어두워지기 전이라 스타벅스에서 시간을 좀 보냈다. 저녁 6시가 넘었는데도 어두워질 생각을 안 했다. 8월의 프라하는 해가 정말 길었다. 저녁 8시가 다 되어서야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프라하 성에도 하나둘씩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프라하 성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프라하 성에서 야경을 보고 하이라이트인 까를교로 내려갔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리 위에 있었고 거리에 공연을 즐기고 있었다. 까를교에서 바라보는 프라하 성의 야경은 우리 인생 최고의 야경이었다. 체코 프라하의 밤을 마지막으로 6박 8일간의 유럽 여행이 끝이 났다. 유튜브를 하기 전인 2019년도 8월에 다녀온 여행이라 영상은 없고 죄다 사진뿐이라 편집을 할지 말지 많은 고민을 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라도 우리의 추억을 남겨보고 싶었다.